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난주 우리 방송이 그러게요. 정말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랐어 저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따로 나누셨던 이제 얘기들, 좀 뒷얘기들, 다른 곳에서 듣기 좀 어려웠던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단독 독점 공개네. 딴 데서 예. 안 하고 여기서 하려고 내가. 그랬는데 자꾸 딴 데서 너무 가져갔으면서 자기들이 무슨 최초 공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기사에 보니까 예. MBC 라디오 정치 인사로 나왔어요. 저희 딴 데 출연들 많이 하시니까 각주도 달아달라고 그럴 거랬다. 진행 허위로. 아니 그건 필요 없지만 정치 인사는 꼭 어떻게든 그럼요. 출처는 밝혀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정치 인사 엄청난. 저는 프로예요. 제가 하는 모 방송에서 김태현 변호사 발언 인용해가지고 참 기분 이상하더라고.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인용해가지고 방송을 제가 하니까. 근데 그 최초 인용한 기사에 약간의 오보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제가 친구 맞는데 예. 서울법대 9위학번 동기다 그랬거든요. 동기는 아니에요. 거긴 9위학번 저는 1년 제조자 93학번. 근데 거긴 현대고 나오고 저는 경기고 나와서 친구들끼리 친구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뭐 굳이 아니 제가 우리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근데 그런 말로 와? 그럼 친구 그냥 친구인데. 자, 미리 옛날부터 어쨌든 알았으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갖다 쓸 경우에 네. 바로 그 얘기를 인용을 하면 네. 정치 인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꼭 한마디 거들어 주세요. 진행 허위로 저희가 피처링 허위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단독의 재미가 들는 단독 하나 하고 시작하죠 그러면은. 오늘 뭐 좀 오늘 한동훈 좀 검사가 써줘, 한동훈 검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게 그런 거 단독이 그래요. 돼요? 아니 오늘 푸니월드에 아니 물어보세요. 오늘 그 푸니월드. 이런 법무부 인사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 오프닝 했다야 토크가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기사 쓰지 말자. 제발. 아니 5번 없을 것 같아. 아니 국회의원 의상이 뭐가 중요하면 정말 이런 거는 맞아. 좀 우리 어쨌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 해야죠. 검찰 측의 지금 인사가 또 났습니다. 많이 났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제 검찰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뭐 해임해야 된다, 뭐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물론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전반적인 아주 일반론을 얘기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얘기 용어들을 사용한 것이 좀 정치적 메시지로 느껴질 거라는 걸 모르고 했을까라는 의문은 또 들어요. 과연 이분이 이 단어를 썼을 때 이런 쿼테이션 마크가 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야기를 아니, 했을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뭐 예. 법치주의 뭐 이런 얘기 그렇다고 하는 보니까 건 던진 모르지만 거죠. 일단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검찰 인사가 났습니다. 났는데 뭐 일단은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사단 학살로 뭐 전멸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네 분의 평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단독.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첫째 네. 두 가지인데 네네. 메시지는 첫째 윤석열 너는 완전 포위됐어. 이거 두 번째 더 이상 수사 들어오지 마. 이런 거. 중요 사건들은 우리가 다 관할하고 갈 거야. 여기서 우리는 추미애 장관 피처링 이성윤 중앙지검장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저 윤석열 총장 완전 고립됐다라는 거는 보면 이제 대검 간부들 인선인데 예. 보시면 이제 조남관 차장을 턱 밑에다 붙였어요. 대검 차장으로 법무검찰국장인데 근데 조남관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연수원 1년 후배고 전주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예. 그다음에 청와대 특감반장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파견도 갔었죠 아마. 그리고 검사장 승진한 요직만 거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저 총장 바로 밑에 참모로 붙였거든요. 예. 참모 자리죠. 실제 참모 역할을 안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고 또 하나의 의미는 차기 총장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원래는 거의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독주하는 분위기였는데 조남관 차장 확 떴어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경쟁 하나 더 붙이면 동부지검장 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정도까지 해서 근데 아마 이 조남관 이성윤 지금 봐서는 조남관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차기의 지금 차기 권력을 바로 현재 권력 밑에다 붙여놓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검 부장들 인선은 대단합니다 이거 보면 예. 중앙에 이정현 1차장이 그러니까 사실 그 성함을 다 말씀하셔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몰라. 듣기에는 몰라. 이름 하지 누군지 잘 말까요, 모르기 그러면?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좀 짧게. 중앙에 요- 이정현 1차장이 공공형사부장 갔어요 대검에. 네. 저 중앙의 3차장이 반부패 강력부장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특히 1차장 같은 경우는 채널A 저 이동재랑 저 한동훈 검사 사건을 진두지휘한 거고 예. 3차장 같은 거기 이제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같은 수사팀입니다. 예. 근데 그 수사가 성공이냐 실패? 저는 100%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어쨌든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건데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공모가 안 들어가 있어요. 결과도 실패했고 그 과정이 있어서 KBS 오보 문제 생겼죠. 예. 정진웅 부장 6탄전 생겼죠. 온갖 추잡한 얘기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는데 두 사람을 승진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검사장 승진뿐만 아니라 대검 부장으로 포징을 시킨 거죠. 예.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추 장관의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다 좋습니다. 하겠다 뭐 이런 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라인을 그럼 살려줘야 되느냐. 음. 윤석열 라인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수부 윤석열 총장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예. 주로 보면 예. 같이 일했던 분들의 뭐 한동훈 검사장 같은 분들이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검사들 전체 중에서 그런 라인의 분들이 한 1-20% 정도예요. 예. 특수 기획, 공안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10% 내외 정도 돼요. 뭐 일단,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마저 말씀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뭐 대검 여기만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요직을 차지했었어요. 예.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라인이 한 몇십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50명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되면서 쭉 다 거의 장악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럼 계속 좋은 직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총장이 계속 검찰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맞느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윤석열 라인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득을 봤던 사람들을 계속 지켜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차기의 것까지 뭐 포석을 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차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채널 A 수사를 잘해서 승진시켰느냐? 사실은 중앙지검 1차장이 대부분 승진했어요. 그 동안도 보면.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파격적으로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중앙지검 1차장이나 2차장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검사장 승진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서 뭐 특히 경우에 벗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언론의 분석을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대검 간부들을 싹 다 바꿔가지고 6개월 만에 바꿨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족을 다 자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검 중앙에 있는 그 부장들이 어떤 공식적인 의사 결정은 아니에요. 참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총장이 결국은 본인이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 참모들은 어쨌든 그냥 보좌하는 정도지. 예. 그래서 물론 윤석열 총장이 힘이 떨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의 뭐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뭐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이- 말씀드리면 윤석열 사단이 해체된 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건 말씀 맞아. 어떻게 윤석열 사단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만 있겠어? 그건 아니죠. 로테이션하는 게 맞지. 근데 예.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 그러면 묵묵히 진짜 뭐 누구 뭐 주례도 쓰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던 사람들이 그 요직을 간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인사 때 우리가 모여서 네.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 쪽에서 갖고 있었던 힘을 많이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그러면 지금 그 7일이죠.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 얘기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해임 촉구 결의안 만들겠다는 거 지금 올렸어요. 국회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 이게 실제 발의될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전 최고는 어쨌든 정치적인 쪽에 아니 국민의힘 뭐가 180석 가려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저는 안할 민주당도 되게 거라고 봐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왜, 정의당이야 왜? 안 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공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발의되면 의결은 된다고 보세요. 일단 하려면 할 수 의석수가 있겠죠. 많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어. 다만 이제 민주당에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이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밀고 나가기 전에 여러 제어 장치들 동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예. 당장 이제 김두관 의원은 저는 대권을 염두에 둔 주자고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뭐 당권을 염두에 둔 주자나 여러 주자들은 다른 생각으로 지지층의 소구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돌출 발언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다만 저는 이해찬 대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정도의 무모한 수를 둘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바라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공성전에 비유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실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 예. 밖에서부터 이제 뭐 해자를 메우고 이제 뭐 사다리 만들고 다 하고 있는 느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성을 타넘냐 못 넘냐에 따라 가지고 뭐 상당히 많은 게 갈리는 겁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격풍이 올 수 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요 보면은 안시성을 못 넘으면은 도망가는 길은 죽음이거든요. 보면은 거꾸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인원을 투입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앙지검이 최근에 수사를 하면서 완전히 이미지를 구긴 게 국민들한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성과는 좀 미진했다는 거죠. 본인들은 앞으로 계속 하겠다 그러지만은 이미 성을 못 넘어가지고 한번 패퇴한 군대가 다시 성을 넘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권이 지금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게 많이 보이지만은
감행하겠다 생각하면 상당한 출혈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의결이 돼버려도 어떻게 보면 그- 반대급부로 윤 총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해임이나 뭐 정치적인- 탄핵이나 이런 게 있을 예. 수 있는데 이미 윤 총장이 어느 정도 뭘로 정치형으로 탄핵을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지금 뭐 이제 탄핵은 독재라든지 뭐 전체주의 발언도 하지만 여론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 얘기 안 하고 빼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보면 사실은 여론조사의 지지를 본인의 어떤 정당성으로 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해임이나 탄핵을 한다 더 키워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그렇죠. 임기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일단 김두관 의원이 하신 얘기는 약간 지금 이준석 전 최고 얘기대로 본인은 이제 정치적 그런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당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네. 당론을 채택하려면.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주류 근데 그런 그- 생각은 아닌 것 저는 같아요. 모르겠어요. 김두관 이거 자꾸 인사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두관 의원이 법조인이 아니니까 예. 그냥 몰라서 그런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볼게요. 이거 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화법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자 총장이 그 사람이 해임건이 뭘 대상이 알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결연히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선 의원이 아니라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김두관 의원이 예. 대선 후보급에 그렇게 실질적 안 되는 거 막 질러버리면요 웃겨버려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이 나 뭐 법조인도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총장 물러나세요. 그러면서 해임안 냅시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대선 후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총장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 안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헌법도 안 봤나요? 보니까 무슨 뭐 국무위원회에서 과반 의결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건 아직까지 김태현 변호사가 우리의 바뀐 방식의 180석 이후에 난- 그 정식을 적용을 못해서 그러는 게 탄핵 아니 탄핵. 검사 아니, 탄핵 탄핵. 그- 응.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올리든가. 아니, 위반한 게 있어야 탄핵 아직까지 얘기를 우리가 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적응 못한 거라니까. 법을 그래요? 만들어서 그- 법을 바꾼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님. 네. 그러면. 예. 어쨌든 알겠어요. 뭐 아니 근데 그 아까 우리 앞선 주제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 제가 네. 요것만 한번 짧게 네, 여쭤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신 변호사님 얘기를 네. 못 들었으니까 네. 좀 충분히 드릴게요. 그 앞선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지 관리 지금 현재 민주당 지금 이것도 여러 의원들은 대놓고 지금 해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다 보면 조금 메시지 관리가 지금 가장 여당에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데 저는 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원들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좀 통일 능력이 필요하다 보는데 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인 거예요. 정무적인 거거든요. 정무적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저는 뭐 의견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같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맞닥뜨리면서 두 가지가 같이 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기는 왜 이렇게 자꾸 메시지가 이렇게 뭔가 아니죠. 실제로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냐 이런 그런 분들 되게 의견들도 많아요. 있으니까. 그럼요. 당연히 예. 본인이 어쨌든 뭐 본인과 관련된 부인이라든지 뭐 본인과 여러 가지 정모라든지 의혹들이 관련된 있죠. 것들은 예, 수사가 있죠. 안 되고 있고 네, 이러니까 네, 네. 그럼 왜 본인만 감싸고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의견을 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정 의원, 김두관 의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비판적이시고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임안은 적절치 않다 또 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니까. 아니 그 홍익표 의원님은 해임안이 적절치 않다는 근거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그 민주당이 아니라 그 미래통합당을 비판한 거다. 그러니까 해임안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니 어쨌든 네, 신 변호사님. 저는 뭐 검찰 인사는 이번에는 그 굉장히 또 보도 자료에 보면 맨 뒤에 강조돼 있는 게 충분히 협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하자면 법률상의 하자 없이 절차를 다 진행을 했고 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 제청권을 충분히 그 권한 내에서 행사했다. 저는 거기까지라고 봐요. 그 이상은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자 없이 권한을 잘 사용하는 거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일을 해야지 갑툭튀로 갑자기 해임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무적으로 좀 미숙한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도 빨리 책임 정치에 빠르게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제 책임 정치를 하면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나중에 남 탓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부동산이 오른 것은 6년 전에 미래통합당 때문이다. 뭐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뭐 검찰 얘기하다가 또 부동산 검찰도 그렇고 다 저는 다 하고 합친 거 다 하고 총장 해임 안 되면 법을 깔때기야, 바꿔서 부동산 해임하고 깔때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렇게 난 그런 태도였으면 좋겠어. 그런 태도여야
그런 발언 주호영 의원이나 또는 몇몇 분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 계속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레토릭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저렇게 생각하시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의석에 얘기가 맞춰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남 탓하지 않고 그 책임에 근데 대해서 나는 윤석열도 진짜 독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법에는 그냥 법이 아니라 그냥 그 군사 독재도 있고요. 민중 독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우리가 좀 민중독재다. 어째 네. 어수선하다 오늘. 어째 분위기가 좋다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네 사람을 제가 모아놓고. 자, 아니 근데 저기 이제 거의 뭐 우리 여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 네. 마치기 전에 그냥 궁금해서 혹시 그 검찰 인사 가지고는 통화 안 하셨어요? 뭐 그건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했네, 궁금하지. 했어. 노코멘트 하겠어요. 했어. 방송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좋아하진 않으셨나 아이고. 보군요. 아니 또 방송 좋아할 끝나면 리가 말씀드릴게요. 있나?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요 정도 하고 아니 뭐 그럼 우리가 어디 상상할 더- 수 있는 아니, 거는 그다음에 어디 더 갈라 그러는 거나? 그다음에 거기서 또 어디 더 갈라 우리 그러나? 여기서 다 풀어요. 그냥 아니, 그게 일개 아니라- 법무부 장관 그랬겠지 뭐.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또 어디 더 갈라 하냐고. 예? 더 좋아할 가고 리가 싶은 있나 얘기는 정도만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좀 이렇게 오늘 우리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전에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다시 좀 되짚어보는 시간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네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